지난 2009년도부터 이스라엘은 지중해 앞바다에서 천연가스가 엄청난 양이 매장되어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야 정말 이스라엘은 대박 났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방송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후로부터 약 16년 정도 지났는데 어떻습니까? 좀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현재 이제 지중해 천연가스 개발에서 이스라엘 국내 에너지 소요의 70%를 지금 걸로 담당하고 있어요. 전기 소력을 70%를 이제 천연가스로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글로벌 천연가스 시장 전체 시장에서는 에너지 시장의 미들파워 국가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게 뭐 어떤 의미냐? 현재 이제 이스라엘 천연가스는 연간 20억 달러 수익을 지금 눈앞에 앞두고 있는 시점이죠.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천연가스가 개발된 게 아니라 이게 한 15번의 실패를 겪었고, 그 다음에 지난한 도전과 응전을 통해서 겨우 개발을 했는데, 과거 이제 재밌는 게 골다 메이어 총리, 여성 총리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을 중동에서 이렇게 유일하게 원유가 없는 땅에다가 안착시키셨다고 이제 자조스럽게 이제 냉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중동 주변국들은 다 원유로 다 부자인데, 이스라엘만 그 원유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바다로 눈을 돌려서 했는데 90년대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얕은 바다, 천해라고 그러죠. 거기서부터 식취 작업을 했어요. 근데 안 나오니까 이제 조금 깊은 그 심해, 700m 이상인 심해에서 28개 탐사 시추를 확장하면서 2009년에 이제 최초로 대형 가스전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때 이제 이스라엘 민간 합작법인 이제 뉴메드라는 그 어떻게 보면 뭐 공기업 내지는 국영 기업이 지난 20년간 개발해서 2009년에 이제 타미르를 시작으로 2010년에는 네비아탄, 11년에는 타닌, 13년에는 카리시 등 해상가스유전을 개발해서 도약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최근 사례는 뭐냐면은 2023년이죠. 재작년에 이제 네비아탄이라는 새로운 그 시설에다가 새로운 부유식 LNG 터미널을 만든 거. 그럼 여기서 바로 실어가지고 그냥 수입국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 LNG 터미널 건설을 통해서 이제 생산량이 지금 기존에는 12BCM에서 21BCM인데 여기서 BCM은 뭘 의미하냐면 10억 입방미터. 와. 10억 입방미터가 1BCM인데 그러면 120억 입방미터에서 210억 입방미터로 확장한다는 것이죠. 매장량을. 그래서 지금 이거는 그냥 말로만 우리가 원유 강국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제 경제와 여러 가지 분야에서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개발되고 있다. 아주 긍정적인 신호로 보여집니다. 그 골다 메이어 옛날 총리가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기름이 많이 나오는 주변에 중동 땅 많은데 유일하게 기름이 안 나는 땅 가나안에다가 40년 돌았는데 보낸다. 참 좀 슬픈 그런 유머네요. 근데 그렇죠. 원래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야, 너 여기서 있지 말고, 네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 이 얘기를 하셔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원래는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가라고 한 게 아니라 카나다로 가라라고 했대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그걸 자다 깨서 들어가지고 카나다에서 다자를 빼고 들었대요. 그래서 가나가 어딜까? 그래서 가나안으로 갔다 그러는. 예, 역사의 건 이렇게 시작이 되죠. 세타이부터 잘못되고, 왜냐면 바보들은 또 못 알아들으니까. 썰렁한 유머였습니다. 자,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2022년부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도 2023년 10월 7일부터는 이제 또 하마스와 또 헤즈볼라와의 전쟁이 시작이 되면서 지금까지 계속 전쟁 중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전쟁 중이다 보면은 좀 이 에너지 요금도 상승하면서 전기 요금도 많이 올랐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러우 전쟁 하면서 이렇게 출렁였죠. 글로벌 그 천연가스 시장이. 근데 러우 전쟁, 그 다음에 요번에 가자 전쟁 이제 철검 작전이죠. 10월 7일 가자 전쟁 중에도 이스라엘 전기료는 전혀 상승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와우. 그러니까 이제 러우 전쟁으로 경쟁국 유럽의 전기료는 그쪽은 상승을 했어요. 유럽도.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본인들이 이제 유럽의 일부라고 생각하니까 항상 비교 대상이 유럽이에요. 유럽의 전기료는 급상승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전기료는 지난 10년간 15% 하락했습니다. 오호. 그러니까 이제 2분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승이 없었고. 그 다음에 뉴메드 아까 얘기했던 에너지 공기업인 뉴메드가 이제 그 천연가스를 판매 수익이 있으면 정부랑 수익 배분이 35%대 65%입니다. 정부가 65% 먹고 그 공기업이 35%를 먹는데 여기서 2024년 전쟁통에
이스라엘 정부 저는 항상 보면서 야 이거 확대 재정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전쟁 1년 이상 되는데 이거 재정이 견뎌나겠는가 했더니 13억 달러의 세수 유입을 갖다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정부의 그 재정 건전성에도 좀 기여하고 있는 그래서 톡톡히 효자는 옷을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자체 주연 개발로 해서 이스라엘에서 또 에너지 포트폴리오가 다양해졌다는 거죠. 이제 새로운 천연가스가 들어왔으니까 그전에는 이제 이런 생활 쪽에서는 약간 석탄을 많이 썼나 봐요. 근데 석탄을 생산량을 확 줄여버리고 그 사용량을 줄여버려서 매염의 주건, 미세먼지 주건 이게 없어서 친환경에도 엄청나게 기여를 했다라는 보고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전쟁 기간 중에 그 약간 뭐 이스라엘에 대해서 막 무슨 오일 보이콧 하겠다, 뭐 엠바고 하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이스라엘이 석탄을 이제 콜롬비아로부터 수입하고 썼나 봐요. 근데 콜롬비아가 대표적인 이제 반유지대 국가인데 거기서도 전쟁 기간 중에 석탄 수출 엠바고를 걸어놨습니다. 어허. 그런데 그러면 석탄 수출하면 전기료가 막 폭증할 것 같은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거죠. 왜 천연가스를 이미 대체했기 때문에 안정적인 전력 수급으로 에너지 안보에도 상당히 기여를 했다라고 보여줘서 이게 엄청나게 천연가스가 효자 상품이에요. 이스라엘한테는. 예, 그렇습니다. 이제는 뭐 석탄 가지고 그 이스라엘한테 협박하거나 이럴 수 있는 안 통하네요. 예. 야, 그리고 또 이스라엘하고 석탄은 좀 안 어울리는 그런 두 개의 단어예요. 그나저나 이스라엘은 천연가스가 얼마나 많이 매장됐길래 많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매장되어 있는 걸로 이렇게 추정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그 연구 자료에 따르면 현지 매체에 따르면 한 1000 BCM 규모가 있었어. 총 매장량이. 빌리언이겠죠? 예, 1000 BCM. 그러니까 이거 계산해 보시면 아실 거고. 그다음에 그럼 1000 BCM이 이제 쓰지 않는 매장량이 있고 잠재 매장량이 있고 그다음에 내수 용도로 쓰는 천연가스가 한 13에서 14 BCM 정도 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수출을 하는 거, 대외로 수출하는 게 12 BCM 정도인데 그 중에서 9 BCM은 이집트에다 팔고 3 BCM 요르단에 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제 천연가스 시장에서 메이저는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그냥 미들 파워 정도인데 왜냐면 누가 메이저냐? 카타르하고 러시아예요. 그러니까 카타르 같은 경우는 연간 매장량이 아니라 수출량이 100 BCM이에요. 그게 유럽으로 간다면서요? 그렇죠. 그다음에 러시아도 연간 한 200 BCM을 하니까 메이저 플레이어는 아닌데 이스라엘은 이거는 단순히 돈벌이가 아니라 안보적 지렛대, 안보적 도구, 그러니까 국제적 지정학적 전략의 하나의 도구하고 이게 페어링을 시켜놔가지고 활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특히 그 지정학적 지렛대를 어떻게 쓰느냐? 앞서 언급한 것처럼 요르단도 종종 이스라엘한테 덤비죠. 뭐 이거 뭐 성전산 문제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덤비는데 그때마다 뭘로 견제하느냐? 요르단은 이스라엘한테 물도 수입해 쓰지만 천연가스 수입해요. 이 에너지를 딱 주고 있으니까 떠돌다가도 이스라엘 이제 눈치 한번 주면 이제 가만히 있고. 그다음에 이집트 역시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이 한번 전쟁을 치렀지 않습니까? 이집트랑. 근데 그래도 이집트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이스라엘한테 고분고분한 거는 에너지를 받아 쓰기 때문에 이집트 견제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카타르나 뭐 러시아처럼 이게 돈벌이 수단보다는 안보의 용도, 안보 도구 툴로 이제 사용되는 것이고 그래도 이집트가 이번에 좀 큰 일을 좀 이스라엘한테 모습 짓을 하지 않았습니까? 라파 국경 그 공개가 됐으니까 악대거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야 이거 이스라엘한테 혼나면 안 되니까 그 천연가스 수요를 다변화한다고 해서 카타르랑 지금 새로 계약을 맺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은 이 천연가스를 안보의 도구, 하나의 드론으로 쓰고 있다, 아연돔으로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동 여러 나라들 중에서 이스라엘만 기름이 안 나오는 게 아니고 요르단도 안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다가 지금 요르단은 뭐 이스라엘로부터 물 공급받죠. 또 에너지 공급받죠. 천연가스. 또 역시 이집트도 이스라엘로부터 천연가스 공급받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요구하는 말을 안 들어줄 수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자지구에 있는 그 가자지구 주민들 이집트로 보내는 것, 또 유대 사마리아 땅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 요르단으로 보내는 것. 그래서 더더욱 이집트와 요르단이 거부할 수 없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자,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아제르바이잔 두 나라가 이제는 천연가스 탐사 협정까지 체결했다면서요? 예, 근데 아제르바이잔이 천연가스 탐사 협정을 체결하면서 양국 간의 그 전략적 동맹이 굉장히 이제 강화가 됐죠. 그러니까 전쟁 중에 그 카스피 연안에서 이제 원유를 터키를 통해서 BTC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이스라엘한테 보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원유도 하지만 지중해권에서 공동 개발하자 우리 유전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아제르바이잔을 끌어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양국의 이제 전략적 발전을 강화하는 거고 그 사진 있으시면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저기서 보면 파란색 존 원이라고 표시되는 게 있는데 여기서 이스라엘 에너지 공기업인 유메드 에너지와 아제르바이잔 공기업인 수카르 그다음에 영국의 BP 이 회사 3자가 모여서 저기 존 원이라는 제일 꼭지점에 있는데 공동 개발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카르가 아제르바이잔 공기업은 올해부터 이스라엘 타미르 가스전에 한 10% 지분을 매입하기 시작했고요. 이쪽 지역에서 새로운 이제 패권이 이제 이스라엘 아제르바이잔 새로운 패권이 지중해를 통해서 이제 확보되고 있는 시점이고요. 이게 또 뭐 좀 중요한 얘기인데 지중해에서 이제 터키랑 또 한바탕 할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랑. 왜냐하면 그리스랑 터키랑 원수지가 이제 이거 왜 원수지가 있냐면 그 배타적 경제 수역이지만 사실상 거기가 유전이에요. 그걸 놓고서 터키랑 그리스랑 좀 으르렁대고 있는데 지난 5월 초순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번 달 초순에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리스에서 방산 엑스포가 있었는데 여기서 이스라엘이 그리스한테 첨단 무기 몇 개를 좀 팔았어요. 근데 무기가 재밌는 게 뭐냐면 뭐 드론은 팔 수 있죠. 뭐 스카이 스트라이커라는 이제 어떤 단거리 사정거리가 짧은 드론인데 핵심이 무인 드론 잠수정을 팔았습니다. 와우. 그러니까 이게 또 지중해도 터키랑 이스라엘이 또 한 번 붙은 또 다른 지정학적 스테이지가 열렸다.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 중동뿐만 아니라 바빠요. 사방이 전쟁터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세력 밸런싱에 엄청나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테마가 에너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에너지 전쟁이에요. 예. 에너지 전쟁. 그 에너지 전쟁터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천연가스를 그렇죠. 수천 년 동안 꽁꽁 숨겨놨다가 이제 그걸 보여주셨습니다. 진짜 대박 났어요. 예, 예. 부럽죠? 우리도 대왕고래서 할 것 같은데 뭐 한번 왜냐하면 비슷하대요 지리 조건이 그래서 저는 약간 좀 기대를 갖고 기대했어요? 예, 왜냐하면 모르지만은 그 700m랑 그 지리 조건이 비슷하대. 그러니까 지리적 그 패턴이 비슷한 무조건 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나 봐요. 그래서 약간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